노아의 방주. 대홍수가 있기 전 세상이 죄인들로 넘쳐남을 보시고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주님은 의인과 육축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택하사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오직 8명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자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높은 곳으로 또는 방주로 갔지만 주의 천사가 한 번 닫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유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과 멸망만이 땅을 덮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지상에 살아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았으나 거의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물이 감하고 새 생명체가 돋아나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고대화된 때가 되자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주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 물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노아 방주가 머문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아라랏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아라랏은 히브리말 유라투에 상응하며 이것은 BC 1300년 아시리아 기록에 보면 남서아시아의 고대 국가를 뜻합니다. 이 지역은 동터키, 알메니아, 이란까지 포함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특정한 산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라투 나라를 뜻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라투 나라의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동터키 아라랏산의 계곡을 지금부터 가보기로 합니다. 이 지역은 1959년 프란시스 게리 파우스의 공중관측 조사 때 처음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터키 군 장교가 이 사진에서 보트 모양의 물체를 찾아내자 1960년에 미국의 한 그룹이 이 장소를 방문 조사했지만 단지 자연지형일 뿐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해 라이프 잡지가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노아 방주 존재에 대해 고대 문명의 역사 기록에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베로소스 찰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알메니아의 코디안 산에 이 배의 한 부분이 아직도 있고 사람들이 역청 조각을 떼가 악을 쫓는 부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터키 지도에는 이 지역이 누운 제미시 또는 노아의 큰 보트라고 실려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아갈 때 벤이라는 큰 호수 옆에 장육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투시파라라 불리는 우라투의 옛 수도였으며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통과해 가면서 길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오래전 폭발했던 희화산이 보였고 산을 건너면서 곧 저 멀리에 그 유명한 아라랏산이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라랏 가까운 곳에 도바이짓이란 시를 통과하여 노아 방주 쪽으로 갔습니다. 아라랏산은 그 자태가 아름다워 수많은 산악인들이 방주를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한 역사를 지닌 산입니다. 계곡을 지나며 정부에서 세운 도로 표지판을 보기에 잠시 정지했습니다. 누운 제미시 산까지 5km란 표지입니다. 1977년 란 와이엇이 이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어디서부터 탐사를 시작할지도 몰랐고 시간은 3일밖에 없어 그의 청소년 아들과 함께 꼭 탐사할 자리에 택시가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세 군데로 그들의 택시를 인도했는데 지금 이곳이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의 높은 곳에 머물고 있었고
이 산의 이름은 제후 심판의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홍수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산으로 운전해 올라가면서 계곡의 대아라랏, 소아라랏을 보았습니다. 둘 다 대홍수 이후의 화산 폭발로 생긴 산이고 홍수 때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으니 두 산 모두 방주 탐사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입니다. 마침내 방주에 도달했습니다. 배 뒤쪽에서부터 바라보면 보트 형태 윤곽이 보입니다. 뒤쪽은 둥그렇고 앞쪽은 뾰족합니다. 대칭 모습을 이뤘으니 사람이 만든 구조물입니다. 란 와이엇은 24권 이곳을 찾아와 각종 테스트와 보트 형태의 이 지형 지물을 연구했습니다. 연중 각각 다른 차례 찍은 사진으로 보트의 특징을 탐구했습니다. 수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밝혀지자 터키 정부는 이것을 노아 국립공원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구 사진을 통해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터키 정부가 세워진 방문자 센터도 볼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21일) 이 지역을 노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유명 인사들이 이 놀라운 발견을 축하하고 축하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강요, 군 장교, 주지사와 함께 란 와이엇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방문자 센터는 전 세계에서 방주를 보러 오는 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란 와이엇에 의해 기념비 건축에 콘크리트 기초 첫 삽이 던져질 때 주인은 공기마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노아 방주에 대한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로써 노아의 방주는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날 터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아의 큰 보트, 방문객을 맞이하다. 방문자 센터 안에는 증거를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과 도표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여러 샘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처럼 굳은 나무, 이 산이 물밑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다 화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 서명책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산 오즈는 이 센터가 처음 열렸을 때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방주의 산중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방주에 얽힌 많은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이 테네시 낙스빌 신문에도 실렸고 우리 팀은 그 사진을 박판으로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산은 방주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948년) 어느 날 밤 지진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땅이 움직였음을 알게 되었고 방주 모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다음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이면 마을에서 방주 지역을 내려다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방주 가까이 가면 그 빛이 꺼져버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론 이 지진 후에 방주 모양이 드러났고 그곳에 빨강, 노랑, 파랑색 빛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로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금이 있다고 파러 갔지만 그곳 방주 가까이 가보면 불이 꺼져버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공식 확인은 그것은 노아의 방주이며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빛 때문에 나는 이것을 노아 방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노아 방주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동화처럼 들리는 전설이 확인된 사실로 여겨집니까? 이 탐구는 성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지만 이제 방주를 찾았다고 확신하는 몇 사람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전에부터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몇 달 전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을 시사 프로그램 22습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동터키 산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흥미로운 모험과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탐 제럴드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눈 덮인 아라라산의 수려한 자태는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멋진 곳입니다. 탐험가들은 이 지역에서 이곳이 가장 높으니 물이 감아자 이곳에 방주가 멎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라랏 산들이라고 복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가 여러 아라랏 산 중 조금 낮은 곳에 멎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트 모양의 지역은 처음으로 1959년 터키 군 장교가 찾아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곧바로 조사는 시작됐고 자연 지형 지물이 변한 것이라고 마무리가 됐지만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와이엇이 몇 년 전 다시 한번 관심의 불을 당겼습니다. 그는 해군 해남구조 전문가인 데이브 파솔드를 데려와 감정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전설을 풀고자 이 멸망의 산에 현대 최고의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분자 진동 주파수 장치를 들여와 이 지역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외과 의사들이 암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파솔드가 해저 보물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계로 땅속의 철 분포대의 특이한 형태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계로 찾아낸 철의 리본을 입혀보니 성경에 기록된 것과 거의 비슷한 치수의 넓이와 길이를 가진 거대한 배 형태의 철의 띠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학계에 관심을 끌어 로스알라미토스 실험실 물리학자인 잠 바움가트너 박사가 실험실에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 금속은 철로 밝혀졌습니다. 길이와 넓이는 이제 알아냈지만 배 전체 깊이가 남은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면 방주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를 풀기에 와이엇과 파솔드는 지질학자인 탐 펜너와 그 회사의 지하 레이더 탐색 중장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기계는 비행기가 플로리다 해상에서 파도 및 강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돌이 땅속 1, 2피트 밑에 있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은 형태가 사람이 만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칭 형태를 보면 보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속의 구조물이 보트 형태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패널과 탐사 요원들이 이곳 보트 형태의 지형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터키 정부의
멸망해산 탐사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터키 정부의 탐사 재개 허가를 위해 끈질기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후로 모든 게 진정되고 터키 정부도 과학자들을 보내 이 흥미로운 지역을 돌아라 보았습니다. 땅속을 관통하는 레이더를 사용 땅속 정보를 알아냅니다. 이 레이더 반사 작용으로 땅속의 목재 그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방주의 주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작품인 것을 나타내는 반복적이고 평행을 이루는 형태들 말입니다. 분명 그 바위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허슨의 지구물리학 측정실에서 개발한 레이더 장비로 이 산을 조사했습니다. 서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지표면 밑에 물질을 분석하는 에너지 탐사 기구입니다. 서에 의하면 아리독 산 아래 사람이 만든 무엇이 있었습니다. 자연 지형 지물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었습니다. 자연이 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반사작용이 너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피트) 길이의 항공모험과 비교할 때 방주는 매우 큰 것입니다. 방주는 지구 표면의 파괴를 몰고 온 홍수 대재앙을 이겨내도록 설계된 최첨단 배입니다. 연골, 내연골, 돌로 된 닻을 다 갖추어 인류의 멸종을 막아준 대걸작품입니다. 성경은 방주의 길이를 300피트로 적고 있습니다. 방주형 물체의 길이가 515피트이니 애굽 큐빗으로 보면 정확히 300큐빗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1큐빗이 20.6인치인 그 당시 애굽 도량형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의 치수에 따른 큐빗이란 구절이 있으니 예적 큐빗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큐빗을 다시 28 숫자로 나누어 큐빗 라시됩니다. 수세 시기가 지나서 18인치 히브릿 큐빗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텔 무기또에 있는 솔로몬의 물들은 정확히 6 애굽 큐빗이며 이로써 옛날 치수가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 우연에 고물 부분 쪽 늑제가 그냥 보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배건조에서처럼 중갑판 이상의 상부 구조의 일부입니다. 수평 널판이 수직 늑제에 부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늑제 사이에 수직 균열이 있습니다. 이 늑제들은 이리와 직각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 또한 사람이 건축한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방주 앞쪽을 향해 위쪽으로 휘어있는 우연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네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땅에 묻혀져 있습니다. 배의 앞쪽 뱃머리 바깥 부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연으로부터 내려가 늑제 상단 부분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저 멀리 아라랏산과 소아라랏이 보입니다. 이제 배 고물 근처 좌엔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쪽은 잘 보존되지 않았지만 큰 늑제가 잘 보존된 채 우뚝 서 있어 선체의 굴곡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 배 앞쪽을 보니 큰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은 1960년에 미국의 한 그룹이 이 지역을 조사하다 불어서 낸 구멍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주 중앙갑판에 서 있습니다. 연속 4개의 돌출 부분이 있는 좌연 내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정한 형태로 정돈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판 중앙 쪽으로 뻗쳐져 있으니 수평 갑판을 지지해주는 목재일 것입니다. 갑판이 무너져 상하층이 겹쳐진 중앙 무더기를 포함해 배의 대칭 형태를 고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물을 계속 조사하다 갑판 자연 내부를 따라 일렬로 되어 있는 5개의 물체를 보았습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측량해 본 결과
이것들은 갑판을 지탱해주는 수직 기둥처럼 보입니다. 방주는 원래 산의 높은 곳에 머물렀지만 용암과 이류에 의해 끌려 내려오다 돌출된 돌에 막혀 현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루안 와이엇은 땅속에 뭔가가 있음을 알았을 때 터키 정부보다 먼저 땅속 탐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이 멋진 갑판 목재입니다. 갈브리스 연구소에서 유기탄소를 실험했습니다. 유기탄소 함유량이 매우 높았으며 이것은 나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한때는 생명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엇이 CNN과 인터뷰 때 이 갑판 목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목재는 세 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합판과 흡사하며 끝부분에 악유 같은 물질이 흘러나옵니다. 이로써 통짜나무보다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바깥 부분은 검정적 층으로 덮여있습니다. 작은 못이 표면에 쌓인 것도 보입니다. 층으로 된 이 나무가 창세기에 나오는 잣나무일 것입니다. 방주 지역 바로 위에 있는 동네 이름이 우젠길레입니다. 19세기 이름은 나사르입니다. 바빌로니아 베로스스 방주 지역 근처를 가리켜 나스리라고 했으니 발음이 비슷합니다. 1세기의 인물인 요세푸스는 방주의 잔재가 이 시대까지 주민들에 의해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방주를 보러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이할 숙박시설 등 관광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하룻밤씩은 묵었을 것이고 이 지역 기념품도 사갔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2000년도에 방주에서 20야드 떨어진 곳에 고고학자가 질그릇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오목한 부분엔 사람이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 것이 새겨져 있어 노아가 방주 짓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볼록한 부분은 에링크로 사람이 새들을 놓아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방주 지역에서 발견된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해 루안 와이엇은 방주 우현 쪽에 열린 구멍을 발견한 다음 속을 뚫는 작업으로 방주 내부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깜짝 놀랄 증거를 끌어냈습니다. 즉석에서 말했던 긴 갈퀴를 사용해 돌같이 굳은 동물의 똥을 선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 머리칼이나 가지쳐진 사슴뿔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두 방주 바닥에서나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들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금속을 잘 다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은 돈과 철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루안 와이엇이 1991년 여행 그룹을 이곳에 데려왔을 때 금속봉 주위에 금속 대갈못, 금속 꽈리새를 찾아냈습니다. 중앙부분 열에 부러졌고 꽈리새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8% 알루미늄 금속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사람이 만든 금속이므로 이 지역이 사람이 만든 곳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와이엇이 테스트 결과를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국제 방주 탐사팀들이 이 지역에 있을 때 금속 탐자기로 방주의 금속 내부 시설을 찾아보았습니다. 소생딸 모양의 금속이 그 시대 원형 꽈리새로 사용된 것이 뱃머리 옆 우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일부를 테네스 갈브리스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루안 와이엇이 전에 밝힌 바와 똑같이 8% 알루미늄 금속이었습니다. 또한 소량의 티타늄도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만든 금속입니다. 방주 탐사팀은 계속적으로 이 지역을 분석하다 배우현 쪽에서 또 다른 금속 내부 시설을 발견, 그 일부를 시험한 결과 놀라운 것을 알아냈습니다. 8% 알루미늄 금속, 1.3% 티타늄 금속, 3.8% 마그네슘 금속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방주 모형이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알루미늄은 그 화학 활동 때문에 자연에는 금속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성물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남겨진 특별한 표적인데, 그것은 이 지형 지물은 노아의 방주와 동일하게 인간이 첨단 건축 기술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1999년까지 알루미늄 금속을 만들 수 없었으나 홍수전 인류는 그 시대에 이미 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금속 내부 시설들이 가판의 자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평지에서 직사각형의 판상 부분이 있는 곳에 우리 금속 탐지기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이 판상 부분에는 6개의 대갈못이 있었고 좌편 쪽에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금속들도 방주 주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금속들은 주위의 물질과 색깔이 달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높은 곳의 방주 바깥 부분에서 수직 기둥의 맨 상단에 금속 뚜껑처럼 보이는 물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X자로 도둠 새김이 있었습니다. 뚜껑의 왼쪽 편은 없어졌고 상단과 바로 그 옆 부분은 기둥에 아직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X자 새김은 90도 각도를 가진 인간이 만든 구조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택시가 두 번째 선 곳은 카잔 마을로, 이것은 한때 방주 뒤쪽에 걸려있던 큰 돌로 된 닻이 발견된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아래쪽 계곡 바로 밑에 있는 이 카잔 마을에 방주 방향 장치의 일부인 닻이 풀어놓아져 방주가 쉽게 떠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8배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홍수 때 8명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처음 살았던 곳입니다. 큰 돌 닻은 방주 뒤쪽에 걸려있어 뒤편에 몰아치는 파도를 막아줍니다. 닻은 물속에 일종의 저항을 형성하므로 방주의 둥근 뒷부분을 통해 배전을 때리며 방주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험한 파도를 막아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발견한 돌 닷입니다. 높이가 11피트인데 4피트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돌 닷 중 가장 멋지고 큰 것입니다. 돌 닷 상단에 끝이 가늘은 구멍을 판 다음 위쪽에서 7인치, 옆쪽에서 5인치를 파고 밧줄을 그 속에 넣어 잡아당겨 매듭지어 놓았습니다. 돌 닷의 윗부분이 떨어지 나가지 않도록 물속에 넣어 무게가 가벼울 때 들어올리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돌 닷의 가장 큰 특징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거쳐간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성경적인 물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들을 새겨 놓아 노아와 그 가족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는 노아이고 십자가 스타일의 것입니다. 위에 십자가가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는 림노드가 살아있을 때 림노드 표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방주임을 인정하는 표시고 십자가의 세로는 하늘 가는 길을, 가로는 하늘을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옹크라고 불리는 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좀 더 적은 돌 닷은 지중해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 것을 제외한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다음 돌 닷은 그 일부가 5개의 십자가와 함께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노아, 그 다음 크기 것은 노아 부인, 그리고 가장 작은 3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표시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홍수 200년 후에 림노드와 악한 그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지어진 바벨탑의 형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돌에는 7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8번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졌습니다. 이 돌의 가장 큰 십자가는 노아, 다음 크기는 밑부분 왼쪽의 노아 부인, 그 다음 크기의 3개는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 크기는 세 자부를 표시합니다. 이 돌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고 윗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다른 돌들은 땅에 묻혀 있으며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돌은 왼편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고대에 알 수 없는 언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반달족들이 이 돌을 깼으나 상부에 있는 구멍은 지금도 보입니다. 십자가가 이 돌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 닷에는 5개의 십자가가 있군요.
위쪽을 보면 구멍이 깨진 자리가 보입니다. 카산 마을 바깥쪽에 돌처럼 굳어진 나무 껍질 모양의 큰 물체가 있으며 묘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세상 어느 곳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희미하게 생겨진 십자가도 있고 큰 십자가, 작은 것도 여기저기에 있군요. 해가 지날수록 보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돌처럼 굳은 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무는 소나무 껍질 같은 것이 돌처럼 굳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금속 소리처럼 들리는군요. 이것은 돌다시 아닙니다. 많은 이것이 방주의 뚜껑이거나 그 일부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장색의 뚜껑을 걷고 또는 던지고 나왔다고 적고 있는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 이 독특한 물건은 나무 껍질처럼 보이고 그 결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돌입니다. 이상하군요. 이것은 속이 빈 소리입니다. 금속 같은 소리입니다. 네, 조화를 이루는 공명이 있군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소리 나는 돌이 있을까요? 이 위에 8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됐는데 7개만 찾아냈습니다. 우리 택시가 다음 멎을 곳은 가잔마을 근처 노아의 집입니다. 이 사진은 1977년 로안 와이엇이 찍은 것인데 노아 집의 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보물 찾는 자들이 이 집의 모든 벽을 부숴버렸습니다. 앞뜰에는 큰 묘비가 있으며 그 묘비엔 8사람과 바다 위에 보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 부인 묘비를 말합니다. 와이엇이 이것을 보여준 그 사람이 얼마 후 다른 사람을 고용해 노아 부인의 18푸트 석관을 파냈습니다. 그 관을 파낸 자리가 지금도 들어가 보입니다. 노아 부인의 보석은 암시장에 수백만 달러에 팔려 나갔습니다. 노아 집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자리에 동물을 가두는 옛 돌담 울타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토지를 경작하면서 동물도 거두었습니다. 어떤 담은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있지만 모두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 집 뒤 높은 곳에 주님께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큰 제단이 있습니다. 직경이 대략 10피트의 입방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방주처럼 생긴 지형 지물인 두루피나에 관한 정보는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그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껏 방주 발견에 관해 많은 책이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신문의 특종으로 그리고 텔레비 방송 프로에 다뤘지만 진화론을 배격하고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이 귀한 발견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 사실을 전 인류에게 알리실 것입니다.